부산시의 구치소와 교도소가 김해 대동면과 맞닿은 부산 강석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김해 시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민주화 운동과 비교해 가치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부마 민주항쟁이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가을을 알리는 핑크뮬리가 함안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경상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흩어져 있던 부산의 교도소와 구치소, 부산 강석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찬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전 예정지가 김해 시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부산의 입장에선 변두리지만 김해로 보면 문 앞에 구치소와 교도소가 생기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수안마을에 사는 최병식 씨는 요즘 낙동강변만 보면 답답합니다. 마을 코앞에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으로만 생각했던 교정시설의 통합 이전이 급물살을 탔고 이 시설들이 부산 강석으로 이전된다는 결론이 나면서 인근 김해 주민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부산시의 끝이라고 해서 여기 보낸다는 것 자체는 우리 대동면, 우리 김해시의 엄청난 피해가 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 대동면이나 김해 시민들은 저 구치소를 항상 보고 살아야 됩니다.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 이전 예정지는 북부산 톨게이트 옆 부산 외곽인 강서구 대저 강동동 일대입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김해 대동면 맞은편에 있습니다. 마을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입니다. 주민들은 50년 가까이 개발 제한구역이었던 대동면 일대에 혐오시설까지 들어서면 마을이 침체되는 건 시간 문제라며 거리마다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또 구치소 이전 반대 집회에 동참하며 부산 강서구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 서명운동도 시작해 1,5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주 수려한 자연경관을 두고 있는 선악동 강변에 유치를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꾸준하게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면민들을 규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산시와 법무부가 통합 이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황. 부산시는 주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서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민원서를 넣거나 건 없습니다. 민원을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설득해 나가야 된다는 방침 외에는 현재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부산의 발전을 위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교도소와 구치소. 인근 김해 대동면의 발전은 가로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자 유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부마 민주항쟁이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0 민주항쟁과 더불어 부마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 역시 국민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1979년 10월 16일에 시작된 단 5일간의 민주화 투쟁. 기간은 짧았지만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열망은 뜨거웠습니다. 부산대학교 새벽벌 도서관 앞.
이곳엔 부마 민주항쟁에 참여했다 희생된 민주열사를 기리기 위한 공간과 이 보시는 것처럼 부마 민주항쟁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 부마 민주항쟁은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됐습니다. 사흘 만인 18일 마산과 창원, 진주 지역으로 확산됐고 유신 정권 몰락의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한 탓에 민주화 운동으로서 가치는 저평가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가 결성돼 60만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고 부마 민주항쟁이 꼭 40주년을 맞은 올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온 국민이 기리고 기억해야 할 가치와 정신이 담긴 날임을 국가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시작된 부산대학교 내 11.6 기념관 앞에선 국가기념일 지정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그림이 걸리고 민주주의 시작의 의미를 담은 표석 앞에선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부마 민주항쟁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정신 개선과 기념을 위한 노력들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해 정부의 지원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은 그동안 미비했던 부마 민주항쟁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 조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창원시는 정부가 부마 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8일 부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념일 지정은 국민의 의지와 염원의 결실이라며 지역의 민주 역사를 다시 제대로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마 민주항쟁이 재평가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첫 국가기념식은 다음 달 16일 경남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자부심이 이제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동안 소외했던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좀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산이 또 지금 선교한 우리 창원시가 명실공히 민주화의 산실이고 지역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지요. 지금 함안 악양생태공원은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코스모스와 함께 가을을 알리는 핑크뮬리가 활짝 피면서 많은 이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안 악양생태공원이 온통 핑크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분홍 솜사탕 같은 핑크뮬리에 가을볕까지 더해져 나들이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카메라 각도에 따라 또 햇빛에 따라 핑크뮬리는 팔색조의 매력을 선보입니다. 인생샷을 만들어내는 사진 촬영 명소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핑크뮬리 처음 보러 왔거든요. 오늘 낮에 시간 돼가지고 보러 왔는데 이제 평일이라서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게 경치도 이쁘고 꽃 색깔도 그렇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작년에 해서 올해 두 번째 방문인데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더 풍성하고 핑크뮬리가 더 이쁜 것 같아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함안군은 지난 2017년 악양생태공원의 2,600제곱미터 부지에 핑크뮬리를 심었고 지난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9, 10월경이 되면은 이 핑크뮬리 4,600제곱미터 면적에 심겨진 핑크뮬리가 만개하여 낭만적인 핑크빛 물결을 이루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첫 해에만 6만여 명이 넘는 나들이객이 다녀가며 악양생태공원은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했습니다. 코스모스와 함께 새로운 가을의 전령사로 손꼽히는 핑크뮬리. 이달 중순부터 오는 11월 초까지 가장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기도 연천도 뚫렸습니다.
지난 17일 파주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것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인데요.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천군 백항면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돼지 4,8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쯤 농장주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18일 오전 7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직후부터 해당 농가 주변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몇 시부터 나오신 거예요? 네, 어제 3시부터. 어제 3시부터요? 두 번째 돼지열병 확진 확인이 된 당일 오전부터 방역과 살처분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한층 더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어서 감염될 경우 돼지 치사율이 100%이기 때문에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방역은 돼 있는 거죠? 다? 네, 지금 다 차단했죠. 연천 돼지열병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는 양돈 농장 5곳에서 돼지 총 13,000여 마리가 사육 중입니다. 전국 양돈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올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경상남도와 지자체가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각 시군은 17일부터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으며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는 도내 축산 차량 상시 소독 시설인 축산 종합 방역소 10곳의 운영을 강화하고 주요 거점 지역에 임시 소독 시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615개 농가에서 돼지 약 150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20일까지) 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구름이 많겠지만 비 소식 없이 맑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평균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 19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아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반대 측 일부 대표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18일 반대 측 대표들이 간담회를 열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창원시 의원과 공론화위 소통협의회 반대 측 대표들은 공론화 불참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반대 측은 시민참여당 구성 비율을 찬성, 반대, 유보, 1대 1대 1이 아닌 표본조사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공론화위의 입장을 놓고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들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18일 오전 창원 외동초등학교에서 새학기 등하굣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과 진정무 경남지방경찰청장 등 1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운전자에게 안전수칙을 알리고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교육감은 스쿨존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은 언제나 파란불이라며 시민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함안군과 창원시가 지역 경계를 넘어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함안군과 창원시는 18일 함안군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우리마을 1cm 문화센터 사업과 창원 북면과 함안 7원 간 4차로 신설 사업 추진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시군은
지역 경계를 넘어 상호 협력으로 국민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해시에서 무연고 사망자 대상 장례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김해시는 무연고 사망자거나 부양자가 있지만 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장례식을 열고 고인의 안치까지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해시에 따르면 올해 무연고 사망자 19명 중 7명이 장례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가 18일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과 실버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이날 열린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노인 공경과 노인 복지 증진에 헌신해온 황영수 씨 등 모두 26명이 도지사, 도의회 의장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2부 행사로 어르신 3천여 명이 함께하는 실버 체육대회가 체조 경연대회와 한궁대회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2019년 함안군 농업인 한마당이 18일 함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새롭게 함께 뛰는 함안, 농민과 함께하는 함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농업경영인회와 여성농업인회 등 8개 농업인 단체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성이 운영하는 술집만 골라 돈을 내지 않고 업주를 폭행까지 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46살 이모 씨는 지난 5월 김해 진례면의 한 노래주점에서 양주 40만 원어치를 마시고 업주를 때리는 등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9시쯤 남해군 미조면 구돌서 인근 해상에서 149톤급 멸치잡이 어선을 타고 조업을 하던 39살 B씨가 얼굴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은 B씨를 남해 미조항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거창은 아침 최저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며 다소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도 대부분 26도 선에 머물며 늦더위는 수그러들겠습니다. 앞으로 가을색은 더 짙어질 텐데요.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한 차례 비도 내리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소매 차림은 조금 서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얇은 겉옷을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